김해 여고생 안매장 살인 사건의 진범 7인의 살인 집단입니다. 가출한 10대 여고생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안매장한 7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우리 말을 잘 듣게 하려고 때렸다. 우린 그 행동에 재미를 붙였다. 여러 명이 함께하니까 훨씬 쉬웠고 재미있었다. 아니 어린 것들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잡아가지고. 이들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이용해 A양의 신체 사진을 올린 후 한 달간 무려 40여 차례나 성매매를 강요했습니다. 오늘 일은 오늘 여기 다 묻고 끝낸다. 우린 모두 그렇게 생각했다. 고통받는 피해자의 모습을 바라보는 걸 마치 놀이처럼 즐기면서 행해진 일들이고, 여고생 시멘트 안매장 살인 사건의 진범 김해 가출팸입니다. 국가적 재난사고였던 세월호 사건부터 대한민국 군대의 민낯을 드러낸 윤일병 살인 사건까지 굉장히 어수선했던 2014년 봄, 당시에는 언론의 제2의 윤일병 사건이다라고 불리며 연일 대서특필이 되기도 했습니다. 20대 남성 3명, 그다음에 10대 여학생 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사건 당시 가해자들 남성의 나이는 만 24살에서 25살까지.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제 10대 여학생들의 나이가 심지어 만 14살에서 15살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여중생들도 있고 20대 중반의 남자들도 있는데 그들은 어떻게 알게 된 사이인 건가요? 이 20대 남성들은요, 일단 그 김해시에 있는 그 중학교 선후배 사이고요. 이 여학생들 중에 그 이 양모양이 20대 남성들의 김해 고향 후배.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학생들은 이 양모양의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이 10대 여학생들은 가출을 한 상태로 20대 남성들과 이제 모텔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던 이른바 이제 가출팸 이 무리들이었던 것이죠. 법정에 선 이 증인들은 가해자들이 이런 범죄 행위로 인해서 하루에 한 120만 원 정도를 벌었다, 이런 말까지 들었다는 진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가 이제 처음 가해자 일당에게 끌려가서 성매매에 내몰린 거가 2014년 3월 15일이었습니다. 그게 처음에 이제 울산 모초에 있는 어떤 모텔에 감금을 해놓고 약 15일 동안 일일 평균 3회가량 성매매를 시켰다고 합니다. 하루에 4번, 많게는 뭐 8번까지 성매매를 강요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가해자들 중 한 명의 지인과 알던 사이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가해자 일당이 성매매 대상을 물색하는 그 과정에 걸려 들어간 거죠. 결국엔 피해자는 그 지옥 같은 덫에 빠져들게 됩니다. 몇 반에 전학생 왔어? 아니, 예고에서 왔는데 지인이랑 있을 때부터 별로였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상의를 알게 된 건 내 친구를 통해서였다. 상의는 아빠랑 둘이 살며 전학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친구가 없는 얼굴이 꽤 예쁜 아이라고 했다. 그런데 한동안 혼자 다니던 상의에게 남자가 생긴 것 같았다.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잔뜩 기대에 찬 표정을 보면 틀림없었다. 학교도 싫고 아빠도 싫고 다 싫어. 그럼 나와. 어? 가출하라는 거야? 가출까진 아니고 그냥 나랑 바람이나 쐬고 오자는 거지. 어차피 집에 있어봤자 아빠랑 더 안 좋아질 게 뻔하잖아. 그런가? 그럼 오빠 나랑 같이 있어줄 거야? 당연하지. 오빠 차 있으니까 드라이브 시켜줄게.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게 기분 풀고 내가 집 데려다 주면 되잖아. 아빠가 걱정할 텐데. 일단 나온 후에 전화해.
친구 만나서 좀 놀다 들어간다고 하면 너희 아빠도 이해하실걸? 오빠도 그 나이 때 다 해봤던 거야. 오빠 믿지? 응, 믿어. 고마워, 오빠. 오빠랑 얘기하면 마음이 너무 편해. 그럼 다행이고. 빨리 만나고 싶다. 나도. 그럼 우리 내일 만나는 거다. 알았지? 응, 오빠. 내일 봐. 헐, 우리 진짜 얘랑 만나는 거? 당연하지. 내가 이런 조그마한 여자애 하나 못 꼬실 줄 알았냐? 하원, 수고했어. 덕분에 괜찮은 애 하나 물었다, 야. 오빠. 피해자를 처음 가출로 유인할 당시에는 저 모텔에서 함께 생활 중이던 일당의 고향 후배인 그김 씨가 주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김 씨가 이제 피해 여학생의 환심을 샀죠. 그래서 집을 나오게 한 다음에는 이제 이 사건의 또 다른 가해자의 이 씨 무리들이 합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김 씨는 조건 만남을 강요하는 역할까지만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무리에서 이탈을 하게 되죠. 상의를 꼬시는 것까지가 영민 오빠의 일이었다. 그 후엔 정태 오빠의 선배인 재철 오빠와 함께했다. 하루에 3번 상희는 돈을 벌어왔고 우린 그 돈으로 모텔비를 내고 생활비를 댔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여보? 경찰? 쟤네 아빠가 경찰에 신고했대. 야, 너 집 갈래? 약속 하나 하면 집 보내준다. 자신들과 같이 있었던 일을 말하지 말라 이런 조건으로 피해자를 이제 가출하도록 유인한 지 보름 만에 저렇게 집으로 이제 돌려보냈습니다. 얘들아, 니네 윤상이 알지? 걔 가출해서 조건했다더라. 헐, 어떻게 알았어? 오, 걔네 아빠가 경찰서에 신고하고 난리도 아니었대. 걔 얼마 전에 전학 온 애 아니야? 맞아. 어쩐지 걔 좀 이상하더라. 친구도 없고 맨날 혼자 다니더니. 그런데 상희, 그년이 우리와의 약속을 깼다. 아버지한테 말한 걸 가해자들이 알아버렸네요. 벌써 왔어. 계속 미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네. 상희를 만나려고 걔가 다니는 교회에까지 찾아갔다. 사람들은 우릴 상희의 친구로 생각했는지 아무도 우릴 막는 사람은 없었다. 이제 우린 상희에게 물어봐야 했다. 왜 약속을 어기고 자기만 이 상황에서 쏙 빠져나가려고 했는지 말이다.
이기적인 년.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집으로 돌려보낸 바로 다음 날 피해자가 부산의 한 교회에 간 사실을 추적을 해가지고 거기까지 찾아가서 피해자를 다시 주변 사람들한테는 자연스럽게 같이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면서 이제 끌고 온 거죠. 자, 이게 피해자가 가해 여학생들에게 끌려가는 모습입니다. 당시 그 상황이 찍힌 이 교회의 CCTV입니다. 아니 이게 뭐 사진이 좀 흐릿하긴 한데 이 좀 봐도 이렇게 굉장히 피해자가 위축돼 있고 겁을 먹은 상태에서 끌려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자,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다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열흘 만에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자, 과연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걸까요? 피해자가 겪은 고통의 실체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야, 그 오빠 내 거라니까. 내 거거든. 야, 그 오빠 눈빛 못 봤냐? 날 더 좋아했어. 나도 좋아했어. 야, 내 거야. 건방진년이. 누구야? 언니? 못 보던 얼굴인데? 아, 영민 오빠가 데리고 오네. 아, 그 언니? 근데 왜 이래? 지 아빠한테 꼰질렀댄다. 아. 피해 여성을 교회에서 다시 저렇게 데리고 온 이후에 가해 여학생 4명 중에 나머지 2 여학생이 새롭게 또 합류를 합니다. 야, 그렇게 가자마자 바로 꼰질러? 내 말이 말 같지가 않냐? 잘못했어, 오빠.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야, 니들도 해. 우린 뭐든 같이 한다. 상희를 다시 데려온 이후 연수와 지선이가 합류했다. 얘들도 역시 나처럼 가출해서 오빠제가 다니며 조건을 해온 애들이다. 상희와는 초면이었지만 우리 사이에 그런 건 아무 상관없었다. 똑바로 해. 너 때문에 우리한테까지 불똥 치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 저 7명 중에 어떻게 말리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죠. 야, 난 짠짠. 좋다. 땡큐. 마셔. 오, 정태. 역시 너 난놈이다. 우린 점점 중독돼 갔다. 여러 명이 함께하니까 훨씬 쉬웠고 재미있었다. 야, 맛있다, 맛있다. 우와. 중간에 끊기면 뒤진다. 마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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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셔라. 술이 들어간다. 쭉쭉쭉쭉쭉쭉쭉쭉쭉. 와! 씨. 그것도 먹어. 아마 나 혼자였다면 죽었다 깨도 절대 하지 못할 일이었을 것이다.
너무 답답해. 몸에 물 좀 뿌려줘. 몸에 물 좀 뿌려줘. 부탁할게. 물? 가지가지 하네. 지선아, 가서 물 좀 끓여와라. 응 오빠. 야, 너 해봐. 나? 저렇게 그 가담하게 하는 행위의 가장 큰 이유는 나머지 이 여성들을 통제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한 그 위협이라고 봐야 됩니다. 내 윤상이, 너 죽게 되면 지선이랑 하원이 중에 누구 데려갈래? 뭐? 오빠 뭐 그런 얘기를 해. 재밌겠네. 야, 대답해봐. 어? 지선이? 아님 하원이? 지선이. 야, 지선이. 뭐? 이 언니는 미쳤나 이게 진짜. 야, 왜 나야? 어? 내가 뭘 어쨌다고? 아우 진짜. 웃겨 죽겠네. 야, 진짜 지선이야? 내야? 하원이. 어디야? 야, 얘 왜 이래? 야, 비켜봐. 오빠. 왜? 얘 죽은 거 같은데. 뭐? 그런데 진짜 상희가 죽어버렸다. 귀찮은 일이 생긴 것이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순 없었다. 어떻게든 수습할 일만 남은 것이다. 시신이 발견됐을 땐 얼굴이 검게 이렇게 좀 그을려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훼손이 됐다면. 얼굴만 태운 걸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우린 좀 더 확실한 뒤처리를 위해 시체를 다시 파냈다.
이미 얼굴을 알아볼 수 없게 된 상의의 몸 위에 시멘트를 붓고 돌을 던졌다. 일단 김해 사건 가해자들이 은폐를 하기 위해서 시멘트를 사용해라고 알려준 건 피해자의 유인을 담당했던 가해자들의 고향 후배인 김 씨였습니다. 빨리 굳는 급결 시멘트를 사용해라. 이렇게 이제 시멘트의 종류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줬기 때문에 바로 범죄 행위로 이어졌다라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런 모텔에서의 생활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는 걸 떠나서 훨씬 더 거침없고 잔혹하게 변하는데요. 하지만 우린 다시 모였다. 각자 속마음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겉으로 볼 때 우린 여전히 똑같은 일상을 함께하게 됐다. 아이씨. 아 오늘도 왜 이러냐. 돈을 깎아달라 하질 않나. 콘돔 없이 안 되냐 하질 않나. 에이씨 더러운 새끼들. 오빠들, 어? 나 아는 아저씨 중에 돈 많은 아저씨 한 명 있는데 그 아저씨한테 연락해볼까? 그래? 그 아저씨 고급차 타고 술집도 하나 갖고 있어. 돈은 좀 되는 것 같아. 가해자 일당은 처음부터 조건 만남을 미끼로 금품을 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을 한 겁니다. 그리고 금품을 강취하기 위해서 폭행을 저지릅니다. 야, 젊은 여자가 그렇게 좋냐 이 변태 새끼야. 더러운 새끼야. 야야야야 팔찌 있냐? 오호. 팔찌 벌려봐. 야야, 금 엄청 한데? 뭐야? 여기 이 새끼 목걸이, 금 목걸이. 지갑 있다 지갑. 더럽다 빠지네. 야 팔찌 있다 팔찌. 야 애들 봐. 아저씨를 홀딱 벗겨먹는 건 성공했지만 예상치 못했던 일이 발생했다. 엄살 개부리네. 남자가 죽어버린 것이다. 김해 여고생이 사망한 지 열흘 남짓 지난 후에 이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피해자를 이렇게 차에 태운 그 상태에서 계속 그 이제 대전 일대를 배회를 합니다. 뭐 지갑, 휴대폰, 또 현금, 팔찌, 뭐 신용카드 이런 것을 전부 강취를 했는데요. 총 344만 원 상당의 금품을 사망한 피해자로부터 강취를 했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강도 살인입니다. 결국 잡혔잖아요. 네. 어떻게 잡힌 건가요? 정말 궁금합니다. 모텔 주인이 이 모텔 앞에서 심하게 누군가를 폭행하는 소리가 들린다. 이렇게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가해자 일당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에 차에 태우는 장면이 담긴 CCTV를 확보를 합니다. 드디어 꼬리가 잡혔네. 그렇죠. 용의자를 지목을 하고 이제 추적을 하게 되는데요. 현장에 다시 나타나서 공원 주변을 배회하다가 잠복 중이던 경찰에 체포가 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김해 여고생 사건까지 밝혀지게 된 건가요? 앞서 보았었던 그 피해자의 CCTV에 찍힌 마지막 모습 기억나십니까? 바로 그 CCTV 속에 피해자를 데려간 여학생 중 한 명이 대전에서 사망한 이 사건과 연루된 여학생과 동일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경찰이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가해자 그 집단에게 사망한 여고생의 행방을 집중적으로 추궁을 하고 자백을 이끌어내고요. 야산에 안매장한 피해자 시신을 결국 찾게 되죠. 가해자의 주범으로 지목된 이 20대 남성들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에 대해서는 뭐 기억이 나질 않는다. 뿐만 아니라 그 10대 여학생들과 이 20대 남성들 사이의 진술은 서로 엇갈리기도 하면서 어떤 뭐 책임을 떠넘기는 거죠. 뭐 이런 식의 공방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과정에서 결국 이 10대 여학생들은 나도 피해자다. 라는 이런 뜻밖의 주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증거를 제시했는데 이게 바로 그 가해 남성들이 세웠다는 이른바 가출팸의 5대 수칙입니다. 가해 여학생들에게 외우게 하고 강요하면서 이렇게 어떤 감시를 지속했던 거죠.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가해자 겸 피해자가 맞다. 이런 둘 다 인정이 인정을 된다.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아무리 고려하고 참작을 한다고 해도 여러 가지 정황상 가해 여학생들이 남자 공범들의 강요에 의해서 가담을 했다라고는 절대적으로 보기 힘들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가해 남학생들에 비해서 여학생들이 책임이 결코 가볍다라고는 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럼 가해자들에 대한 이 판결, 선고는 어떻게 나나요? 네, 20대 남성 가해자 이 씨 그리고 허 씨 그 둘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은 징역 35년형을 선고받고 지금 복역 중입니다. 또 이들과 공모했던 그 여학생 4명 중에 대전 사건과 연루된 한 명과 또 다른 한 명은 장기 9년, 단기 6년의 선고를 받았고요. 또 그 당시 14살로 중학생이었습니다. 나머지 둘은 장기 7년, 단기 4년이 선고됐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이들이지만 그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던 우리 사회 역시도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더 이상 제2의 가해자도 피해자도 나오지 않길 바라면서 오늘의 블랙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게 무슨 대본이야 이게? 우와 이거 대본 장난 아니다. 아 이거 감독님 쓰신 거죠? 감독님 영화 들어가세요? 감독님 새 영화 들어가시는 걸 축하드립니다. 그거 영화가 아닙니다. 네? 네? 예? 영화 아니에요 이거? 근데 스토리상 이건 영화인데? 아니라니까. 뭐예요 그럼 이게? 이건 영화가 아닙니다. 실화입니다. 영화 감독과 영화 배우가 들려주는 영화보다 더 잔혹한 현실 이야기. 어쩌면 당신도 겪을 수 있는 소름 돋는 현실 이야기. 블랙 시즌 2 영혼 파괴자들 3월 첫 방송. 화려한 가면에 감춰진 추악한 욕망. 채널A 드라마 가면의 여왕.